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8일 화요일 금일 시장 정말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행보장세 하루가 전망된다.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미국이 바닥에서 시작할 때는 하락으로 시작하다 올라가다가 장막판 30분을 앞두고 무너지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무너지면서 우리에게는 심리적으로 좋지 않겠지만은 우리는 월요일 날 어제 이미 한 대 얻어 맞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 오히려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큰 V자 반등은 없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오늘은 뭔가 에너지를 축적하고 개별 종목 장세가 다시 시장에 강력하게 판을 치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장세에는 방법이 없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쑥그리고 있다가 또 순환매가 돌아오면 적절하게 현금을 마련하든지 지속적으로 보유하든지 이 두 가지 전략에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특별히 사고 싶어서 눈에 들어오는 종목도 없습니다. 이런 아주 애매한 장세가 당분간 2월 내내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역시 본격적인 반등은 3월 넘어서나 가능할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라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미국 증시 키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네, 이 미국 1월 고용 추세 지수, 네, 고용 추세 지수라는 것을 처음 보네요. 117.6이 전월비 소폭 감소를 했다. 어제까지는 또 고용이 크게 좋게 나오더만 또 고용 추세 지수는 또 하락하는 좀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살짝 꺾이지 않을까? 피크를 치고 이제 완전 고용이 거의 달성된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면들이 여러 가지로 다른 어떤 그 시그널을 주는데요. 이렇게 고용이 좋으면 사람들이 시장에 나와서 일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또한 공급 그런 서프라이 체인에서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모순들이 서로 섞여 있는 게 미국 시장인 것 같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동유럽의 장기 병력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BOE가 미 연준 올해 7차례, 7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한다. 이제 4차례, 5차례, 50bp 인상을 벌써 35% 정도가 반영할 것이라고 보는 그러한 확률적인 수치도 나오는 중이죠. 네, 비트코인이 44,000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이게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렇지. 위험자산 선호도가 증가한다. 즉, 비트코인이 44,000달러 바닥을 찍고 올라왔다는 것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의 증가다. 이렇게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EU 에너지 안보 회의를 개최했다. 협력 강화를 모색한다. 그렇죠? 네, 에너지 문제에서 지금 러시아와 부딪히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협력 강화의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바이든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유럽과 협업이다, 글로벌과 협업이다라고 말을 외쳐놓고 자기 시대에 경험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양상들의 문제가 터져 나오니까 끔찍을 못하는 그러한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미국의 지원으로서의 역할과 롤이 부조해하면서 지금 글로벌 경제라든지 글로벌 세계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다른 방향으로 둥둥둥 부초처럼 떠가는 것 같아요. 미국의 역할 회복이 큰 중요한 역할에 당분간 제가 봐서 회복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련이 기어 올라오고 중국이 저렇게 이제 미국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이 많이 나오죠. 자, 메타버스가 즉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이름을 메타로 바꿨는데 유럽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서비스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메타하고 미국 그 유럽 의회하고 이제 데이터 이동 그 가능성, 데이터 이동 권리를 가지고 서로 싸움이 붙은 거죠. 즉 유럽의 개인들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가져올 수 있게 했는데 유럽에서 반대하는 거죠. 그냥 미국으로 가져오면 미국이 열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 법원이 이거에 대해서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메타는 유럽에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중단하겠다 엄포를 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전체 매출액의 한 4% 정도가 되는 29조 정도를 예, 어떤 벌금을 매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그 숨어있는 개인의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유럽 것을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오는 그 자체도 불법일 수 있고 또한 이것을 미국에서는 들여다볼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메타는 지속적으로 두들겨 맞는 여러 가지 내부 외환을 겪고 있는 걸 보입니다. 테슬라 한번 봅시다. 오늘 테슬라가 이제 시장의 중심이죠. 비트코인은 19억 9천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돈으로 뭐 2조 3,90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득도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오면서 비트코인이 테슬라 이야기가 불을 끼워내면서 44,000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에드 부시라는 미국의 증권사가, 사람 부시가 아니죠. 에드 부시라는 증권사가 애플이 펠로톤 인수가 할 수 있다. 가능성을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이 펠로톤을 노리고 있는 게 아마존인데, 아마존과 애플 두 개가 펠로톤 인수 가능성을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펠로톤이 20 몇 프로까지 상승하다 막판에 20%의 상승을 마감했는데, 그리고 운동하고 운동기구 파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미국에서 인기가 있다가 최근에 대주주의 도덕성, 내부자 거래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대 얻어맞는, 그러다 박살이 났는데 팔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핵심은 역시 출렁출렁거림이죠. 네, 하루 동안의 변동성이 출렁출렁입니다. 먼저 하락으로 시작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크게 상승했다가 크게 하락하면 살짝 되돌려 놓는 그런 어지러운 장세. 한 번, 두 번, 세 번의 큰 변화가 있는 하루였습니다. 나스닥도 한번 봅시다. 나스닥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막판에 살짝 돌려놓고 14,015.67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S&P도 봅시다. 상승, 하락, 상승, 하락. 다우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이너스 0.37% 하락하며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만큼 미국에서도 뭔가 좀 안정되지 않는, 그렇죠? 이익 실현이 단타족이 굉장히 성행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뭔가 상황이 조그만 수가 틀리면 먹었던 것을 하루에 다 뱉어내는 그러한 모습. 기술적 반등, 바닥을 치고 올라온 이 기술적 반등 이후 계속 이렇게 흔들리는 작은 변동성 안에서 하루 장중에 가격이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보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막판 살짝 올랐다가 확 빠졌다가 끝장에 살짝 돌려놓는 그러한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미국과도 좀 비슷한 모습. 장중의 변동성이 나름대로 적은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늪속에 빠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 흐름에 맞지 않으면 또 마음고생 엄청 하는 거죠. 그래서 수그리고 있어. 총알을 안 사지 말라. 기다려라. 대여가 나오지 않으면 총알을 안 쏴도 되는 거죠. 총을 아끼고 또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기다림의 대가로 대여는 온다. 이 진리를 믿으시고 지금 수그리고 있으셔. 미국의 주요 기업들 오늘 하루 주가 움직임을 빨리 한번 봅시다. 펠로톤 20.93%나 상승했네요. 29.7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어제 이제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코인베이스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5.81%나 상승을 했네요. 205.7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은 0.45% 하락해서 171.61, 거의 보합 수준에 마감을 했네요. 화이자는 0.08% 상승해서 53.04달러. 테슬라는 1.73% 하락해서 907.34. 1000달러를 회복을 못하죠. 네, 제가 꺾였다. 테슬라는 시대정신에서 꺾였다. 꺾였다는 말은 크게 하락했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시장을 리딩할 힘을 잃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네. 리비안도 4.2% 하락하며 58.39%에 마감을 했습니다. 루시드도 2.11% 하락하며 26.97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노블록스 한번 봅시다. 1.15% 하락했네요. 63.01달러. 메타버스는 5.14% 하락했네요. 224.91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봅시다. 거의 파에 마감을 했네요. 3,452.3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상승에는 1.68%, 247.28. 네, 장 마감 30분 전에는 4%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많은 상승분을 좀 토해낸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네요. AMD도 0.06% 상승하며 123.69달러 마감했습니다. 네, 대만의 TSMC 한번 봅시다. 1.11% 상승하면서 122.3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37% 하락하며 80.87달러. 비트코인은 44,200달러를 지나가네요. 네, 6.29%나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반등력이 커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은 리스크,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살짝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IT라든지 이런 쪽에 글로벌적으로 긍정적 에너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면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환율 한번 봅시다. 네, 1196.9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2,000원에서 내려왔네요. 그렇죠? 네. 다음에 WTI도 0.52% 하락하면서 91.85달러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미채권 수익률 한번 봅시다. 10년짜리 1.92, 어제보다 1bp 상승했네요. 30년짜리는 2.22%, 2년짜리 한번 봅시다. 1.29%. 네, 이렇게 해서 채권 금리는 실질 금리는 큰 변화가 없이 보합 내지 1bp 정도 오른 상태에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금일 투자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시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LG에너지솔루션 혼자 독약청청한 거죠. 그렇죠? 네, LG에너지솔루션 혼자 독약청청. 이게 3월 10 며칠까지 이제 인덱스들이 편입이 진행돼서 그때까지 진행이 되는데 제가 봐서는 2월 내내 LG에너지솔루션 혼자 독약청청할 것이다. 뭐 기본 펀더메탈을 떠나서 수급이 끌고 가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예, 인덱스 펀드가 시장을 교란하는 그런 요인으로 또 작용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8,340억 기관이 샀고 외국인은 56억 매도를 했네. 외국인은 8,356억을 순매도 했고 기관은 8,340억을 순매도를 했고 반대로 개인 홀로 8,100억을 산 거죠. 그렇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를 제외하고 모두 대체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LG에너지솔루션을 집어넣기에는 동일한 비중은 LG화학을 빼야 되죠. 그렇죠. LG화학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전체 이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유탄으로 국내의 대형 우량주들이 인덱스 펀드에서 매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8,340억이나 판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LG화학이 대부분이고 그 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대형 우량주의 포지션이 정해졌는데 새로운 놈이 들어가면 다른 놈이 당연히 튕겨져 나와야 되죠. 네. 그런 면들이 우리나라 대형 우량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9일부터 내일부터니까 오늘까지 이제 사서 넣어서 내일 9일부터 이제 편입이 이제 가격이 반영돼야 하는데 FN 가이드 2차 전지 산업지수, YG 2차 전지 테마 지수가 편입될 예정이고 14일에는 MSCI 글로벌 스탠다드 지수 대형주 부분에 편입될 예정이다. 네, 지속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만 독야청청하는 그런 구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주 X 같은 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또 전일 우리나라 시장의 하락 원인을 보면 미국 경기 지표가 호조였죠. 특히 이제 이 뭡니까? 사람 고용 쪽에서 아주 호조가 나왔는데 이머징 국가에서는 역으로 악재로 둔감했죠. 미국 자체에서는 고용 지표가 호조로 나타나면서 실질금리 상승이 9bp, 10bp 올라온 것에 전혀 무관하게 주가가 상승 마감했는데 이머징 국가들은 어제 반대로 유탄을 맞았죠. 네, 그 이유는 뭡니까? 네, 글로벌 자금을 축소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축소가 핵심이 이머징 아시아 국가들이 많은 유탄을 맞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에는 경기지표조가 상승으로 작용했는데 이머징 국가 우리 코스닥에는 유탄으로 작용하는 그러한 반대적인 모습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과 이머징 국가, 특히 한국과의 주가가 차별화가 되는 반대로 여기 상관관계로 가는 그러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 즉 같은 어떤 경제 지표라도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그 영향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하시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꼭 올라간다고 한국이 올라가는 법은 없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한국 시장도 똑같이 하락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나름대로 크게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살짝 상승하면서 마감할 확률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자, 과거 미국 금리 인상 시기에 이머징 시장의 주식이 올랐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그들의 생각이 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카페 친구들 스터디 모임에서 과거에 2000 몇 년도에 2010년도부터 미국이 금리 인상 시기에 아시아에서 특히 한국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에는 그때와 지금이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분석 시점을 어디 기점을 하느냐. 그때와 지금의 경제 환경과 경기 트렌드가 매우 달라.
분석 도구, 같은 분석 도구 안에 틀을 넣고 분석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 당시는 오미크론 환경도 없었죠. 그렇죠? 네. 특히 이 오미크론이 현재 아시아에 가장 큰 충격을 주는데 그 이유는 아시아의 모든 지금 생산 기지가 전부 아시아에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IT. 그런데 아시아가 이 오미크론 방어에 약하면서 여기서 공급 서프라이 체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아시아의 충격이 크고 또 이러한 것들을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거 미국 금리 인상 시기 때와 상황이 다른 거죠. 또한 이때는 그 경기가 바닥을 찍고 턴에서 올라오는 시기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큰 트렌드의 차이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 3프로에도 모 자산운용 사장이 이제 강력히 이제 주장을 하던데 저는 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과 그때는 상황이 다르고 이머징 시장, 특히 한국 시장이 굉장히 약점으로 작용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오미크론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이 먼저 리오픈으로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얘들이 먼저 주가가 올라가고 얘들이 올라가면 누구 하나는 반대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아시아, 그중에서 한국이 가장 유탄을 크게 맞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손 놓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가? 이 부분은 또 다른 이야기죠. 최근에 리오프닝이 유일한 희망으로 보입니다. 한국도 이제 독감화하는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네, 이게 제가 봐서는 좋은 것 같고, 물론 그 안에 희생자가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언제까지나 방역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전략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미국과 유럽이 리오프닝으로 나가고 있고, 한국도 리오프닝 전략을 쓴다면 항상 선반영이 되죠. 선반영 돼서 3월부터 이제 리오프닝 봄, 4월, 5월에 본격적으로 리오프닝 쓰기를 시작할 건데 2월 말부터 3월까지가 가장 상승 강도, 여기에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섹터가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의 타겟을 정한다면 리오프닝의 타겟을 맞추고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먹고 터지고 먹고 터지고 먹고 터지고 근데 결국 지그재그 형태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빵 치고 올라간다면 지금 사지 않는다면 지금 작은 변동성이 두려워서 떨고 있다면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미래를 위해서 이 미래라는 것은 제 4월, 5월 정도까지 보는데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 그럼 역시 리오프닝 주가 가장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리오프닝 이외에 또 다른 긍정적인 요인은 우리 한국 시장에 없는가? 그렇죠? 네. 물가 안정화 시점에 대해서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그렇죠? 네, 물가 안정화 시점. 그러나 물가 기울기 자체는 1분기 말을 정점으로 점점 낮아지는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미국이 지난달에 7%였죠. 근데 10일 날 발표하면 7.3 정도 이야기인데 이것을 기점으로 꺾일 수도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6.8 이렇게 되지만 살짝 꺾이기만 한다면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그걸 제가 어제부터 굉장히 강조하죠. 그렇죠? 또한 통상적으로 WTI와 CPI 상승률 정의 상관계가 0.75%. 그런데 WTI가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 즉 기울기가 3월 이후부터 점점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죠? WTI도. 일단 계절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적으로 오고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가 미리 당겨서서 축적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었고 또 투기적인 소비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3월 이후에 풀릴 확률이 있다. 그래서 90달러 초반 중반 100달러 근처에서부터 꺾이기 시작을 한다면 네, 우리나라 세계가 가장 지금 걱정하고 있는 CPI가 상관관계가 0.75이기 때문에 WTI가 꺾이면 CPI도 거기에 맞게 꺾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긍정적 포인트를 어제 이제 뭐 하나금투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너무 좋아서 차용을 해봤습니다. 각국 경제 재개방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가 완화된다면 이 또한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시켜주는 주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거의 우리의 시야에 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시야에 곧 물가가 꺾일 것이다. 또한 공급망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야에 손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때가 가장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 기본 시발점 모멘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또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 프레셔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CPI, 중고차 CPI하고 신차 가격 CPI 스프레드를 가지고 보는데 2개월 정도 이게 선행한다는 거죠. 그렇죠? 해당 지수가 지난 12월에 정점을 찍었다는 거죠. 그러면 2개월을 선행하기 때문에 CPI는 2개월 후행해서 2월부터 정점을 찍고 내려올 확률,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도 존재한다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CPI 중고차에서 신차 가격을 뺀 스프레드가 이건데 이게 꺾였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글로벌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도 이렇게 꺾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차를 두고 두 지수가 이제 꺾이기 시작했다.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CPI 중고차 빼기 신차 가격 스프레드가 2월에 정점을 찍었다. 이가 이제 CPI를 2개월 선행한다는 거죠. 그렇죠? 얘들이 2월에 꺾인다면 그 다음에 3월, 4월, 2개월 후인 3월 이후부터는 꺾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실질금리가 바닥을 치고 상승하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복원될 확률이 높다. 실질 임금이 바닥을 치면 지금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죠. 그렇죠? 물가 상승률에서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을 빼면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바닥을 치고 이렇게 올라올 때 여러 가지 종목들이 턴 어라운드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유사하게 물가 상승 압력으로 실질 소득 가치가 낮아진 구간이 2011년 후반이었던 거죠. 당시 높은 WTI 배럴당 100달러 정도였죠. 그때 아주 뭐 중국의 뭐 물가 지수가 엄청 났었죠. 돼지고기 가격이 아주 인상을 하면서 그다음 글로벌 목표치인 2%를 뛰어넘는 물가 상승 압력에 실질 임금 상승률은 하락세가 지속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2011년 9월.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체감 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던 2011년 9월 당시 10년하고 2년물 스프레드는 연초 대비 100bp가량 축소됐으며 지금도 지금 그렇죠. 많이 축소가 되고 있죠. 증시 변동성이 40%까지 상승했다는 거죠.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장세였습니다. 그 이후 2011년 하반기 중 실질금리 상승률이 저점을 찍고 반등했다. 그러면 물가가 하락을 했다는 거죠. 국내 업종 중에서는 반도체, IT 하드웨어, 가전 등 IT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 이야기를 2011년 케이스를 가지고 하나데이터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IT 하드웨어, IT 가전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IT가 제일 좋을 것이다 희망 고문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희망 고문이 과연 맞는 건가? 반도체 계속 좋다 좋다 한 지가 벌써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3개월을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러나 반도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면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2011년 9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가장 바닥을 치고 턴해서 올라올 때 그 다음에 리스크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반도체, IT 하드웨어, IT 가전이 시장을 리딩하고 아웃퍼폼을 했다. 이 이야기를 2차 그 애널리스트는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시장에는 큰 악재 없이 행보 국면이 전망된다.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은 상승하면 했는데 우리나라는 어제 하락해 버렸죠. 대신 오늘 미국이 하락 마감을 했지만 한국은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살짝 상승하면서 마감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어떤 시장을 리딩하는 섹터나 종목이 없이 각계전투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만 독야청청 시장을 이끌면서 우리나라 중대형주를 다 죽여놓는 당분간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작은 박스권 내에서 행보하며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을 거친 후 3월 이후에나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 2월은 먹고 터지고 먹고 터지고 먹고 터지고인데 이 안에 뚜렷한 리딩 종목이 없이 하루
하루차나. 그렇죠? 하루차나. 그래서 방법은 없습니다. 수그리고 있어야죠. 그죠? 예. 그래서 개별 종목 특성에 집중하는 하루가 돼야 되는데 특별히 자기가 살 것이 없다 하면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기다림 인내, 손이 근질근질함을 참을 수 있는 그 인내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죠. 오늘 코인 관련주는 상승이 아주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또 쫓아가면 뒤지는데 단타라는 해볼 만합니다. 그치? 한국기술투자 뭐 이런 것들은 한번 해볼 만한데 단타로는 한번 해볼 만하지만 특별히 인색을 바꿀 만큼 들어가서 담그고 있을 만한 것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또 한국 투자 전략을 한번 해봤는데 에너지 축적 기간이다. 그리고 수그리고 있어야 될 것이다. 큰 고래가 나타난다. 큰 대형 트렌드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보수가 아닌 이상 시장에서 또 늪속에 빠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지고 대박나는 그런 하루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